안녕하세요. 수도권 투데이 개그맨 이정수입니다. 네, 임상심리 전문가 김선희입니다. 자, 오늘 준비된 방송 내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원장님, 네. 작년에 서울시 청년층 사망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청년층이요? 글쎄요, 뭘까요? 이 청년층 사망원인 1위가 바로 이 자살입니다. 자살이요? 구직난의 학자금에 생활고까지 아프니까 청춘이라지만 정말 우리 청춘들 너무 아프고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는요, 서울시에서 청년층을 위한 조례안이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발의됐다고 해서 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2부에서는 건강상담실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광명세운병원 내과 전문의 김성훈 원장과 함께 위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관련해서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은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12월 5일 불타는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힘차게 출발합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이 우리 사회에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었잖아요. 네. 요즘 대학생들 보면 낭만, 꿈, 자유 이런 단어가 남의 나라 이야기 같단 말이죠. 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수 씨,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그 20대 그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 여행이나 독서를 하면서 여가 시간을 가는 청년들이 어느 정도일 것 같나요? 한 15%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 틀리셨습니다. 단 2%라고 합니다. 진짜요? 네. 그렇게 적어요? 예, 나머지는 그 스펙을 쌓거나 계약직을 일하면서 아주 빠듯한 살림살이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서울시에서 이 청춘들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명예부시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민달팽이 유니온 권지웅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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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권 대표님, 먼저 서울시 그 청년 명예부시장이란 게 어떤 자리인가요? 청년 명예부시장은 이제 2012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 어르신 등 한 14개 분야의 명예부시장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저는 이제 청년들과 서울시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근데 실례지만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초면에. 저는 27입니다. 27이요? 네. 그럼 권 대표님도 청년이시네요? 네네네. 네. 야, 그럼, 잠깐만. 야, 어린 나이에 성공하셨다고 봐야 되나요? 그럼 청년의 기준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통상적으로는 이제 청년고용 축직 특별법에 규정된 나이로 하는데요. 네. 거기에는 이제 만 15세부터 29세로 되어 있습니다. 29세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는 만 20세에서 한 34세 정도를 지칭하는 게 보통입니다. 네, 보통 34세까지. 네. 저는 36세니까. 저 이제 청춘이 아니네요. 저희는 이제 청년을 좀 벗어난,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청춘들을 위한 멘토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서울시에 있는 청년들이 어느 정도나 되고, 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20세에서 34세 청년을 보면, 전국에 1,000만 명 정도의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0만 명 정도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살고 있는 청년들이 사실은 청년들 중에 22.8%는 최저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지하방이나 옥탑방이나 고시원에서 살고 고용률은 점점 떨어져서 사실은 40%를 밑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자금 부채다 뭐다 이렇게 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청년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프니까 청춘이다로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청년 때 아프면 장년으로서도 아프고 노년으로서도 가난한 노년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사이클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열악하다라는 지금. 청년들이 난치병을 앓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요즘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취직이 잘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 대표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 나이 때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졸업을 미루거나
아니면 취직 준비를 2년째 계속하는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생활 비용이나 혹은 아니면 장래 결혼이라던가 네. 출산을 할 생각을 하면 최소한 필요한 어떤 수입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직장이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은 계속해서 취직을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언급하신 대로 비경제 활동 인구가 계속 증가해서 고용률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 뭔가 좀 크게 정체가 되어 있다.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정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주 변비 상태네요. 네. 그 나이가 27살임이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보다 형 같으죠. 어르신 같으신데 제가 그래서 대표님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꿈까지 가난해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미래를 그리기 어려운 것이 청년들의 현실이다. 이런 멋진 얘기를 굉장히 알았더라고요. 저는. 네, 그렇네요. 진짜 우리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말씀이네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진짜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마련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거비 40-50만 원에 등록금은 연 1,000만 원에 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을 스스로 마련하면서 사실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건 거의 불가능. 설사 취직을 한다 손 치더라도 부모의 도움 없이 저축으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75년 정도를 저축해야 됩니다. 75년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현실이 정말 참 너무 열악해져 있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매우 뛰어난 소설 청년이 아니고서는 보통의 청년에게는 어떤 부모님에게 태어나느냐로 사실 많은 것이 결정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부모님은 랜덤이거든요. 근데. 그 청년들 그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기력감이 계속 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울시에서 그 아픈 청춘들을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했죠.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청년들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게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요? 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까지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것에 2004년도에 만들어진 실업해소 특별법 그리고 현재로는 고용촉진특별법으로 되어 있는 일자리와 관련된 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할 때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 영역, 예를 들면 주거라든지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와 부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가 그런 것들을 다 담은 첫 번째 법령으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 청년단체들의 제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자신들이 고민하는 걸 직접적으로. 그렇네요.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이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 자체가 어떤 문제를 두고 정부기관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인 청년이 함께 협업하는 것의 결과물로서 또 이 조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멋집니다. 다른 지자체로도 좀 퍼져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이 다른 지자체도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아마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고 관심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아예 정부 차원에서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년발전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법 차원에서 이걸 통과시키게 되면 전국적으로 확실히 이제 퍼지게 되겠죠. 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직접 내가 참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발벗고 나섰다라고 또 전해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그 조례 근거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시장님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님이 역할을 하시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 워낙 언론에서는 이제 말을 번듯하게 해놓고 이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정책들을 이제 자주 봐온 터기 때문에 걱정부터 좀 앞서는데요. 그 이번 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청년들에게 정말 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주거, 부채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잘 해야 될 텐데. 그러게요. 사실은 이 조례 자체가 제정되는 것만으로 당장 이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보니까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네, 정책적 요구가 계속된다고 하면 바로 정책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초석이 마련되는. 네. 본격적으로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시행 시기요? 네. 네, 시행 시기는 올해 12월 19일 날 본회의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의결이 된다고 하면 20일 이내에 공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이제 내년 초부터 이 조례가 효력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효력이 발휘돼가지고 이 힘이 빠진 청년들이 힘이 부쩍부쩍 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권 대표님이 큰 역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지금까지 서울시 권지웅 청년명예부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YTN 리포터분들은 얼굴을 뽑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라서 다행이네요. 네. 발랄하게 이렇게 뛰어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생동감이 느껴졌고. 저희가 코너 사이마다 문이 열렸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막 뛰어들어오셨어요. 예. 자, 오늘은 어디에 다녀오셨나요? 네, 서대문 독립공원에 다녀왔습니다. 보통 공원 하면 가볍게 운동을 하거나 바람 쐬기를 위해서 방문을 하실 텐데요. 조금 특별하게 공원에서 열리는 사진전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전. 네, 바로 시민이 함께 참여한 공원 사진관 기념회 기념 사진전인데요. 기념회 기념 사진전이라고? 네, 이따가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번 사진전은 본인 전시가 아니라 기획부터 제작까지 시민 참여해서 전시까지 마련이 됐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공원 사진관 기념회 기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사진축제사무국 손은정 팀장입니다. 2014년 서울사진축제가 서울시공간의 탄생이라고 공간에 대한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특별전에서는 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 앨범 속 나들이 사진 공간을 찾아서 그 장소를 다시 촬영을 하고 자신만의 기억을 사진으로 풀어내는 그런 기획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념의 기념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 기념사진을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 앨범 속에 묵혀있던 것을 다시 꺼내서 그 장소에 다시 가고 그 기념됐던 나들이 공간을 다시 기념을 하는 어떻게 보면 언어 유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 참여 사진가분들은 그 아마추어 사진가분들이시고요. 지금 한 40명 정도가 공모를 해주셨는데 거기서 22분 정도가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22분의 그러니까 옛 사진과 현재 다른 사진, 그래서 총 44점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기념의 의미도 지금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예. 그 일반 시민들께서 참여한 사진전이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어떤 사진이 전시되어 있나요? 네, 시민 작가들이 1980년대 이전에 서울 곳곳에서 찍었던 과거 사진을 볼 수 있고요. 또 과거 사진의 장소를 이제 다시 찾아가서 재촬영한 현재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사진과 과거의 사진이 같이 전시가 돼 있어서요.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저는 40년 전에 경복궁에서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찍은 김하숙 시민작가의 사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977년에 찍은 사진을 그때 그 친구들과 같은 포즈로 다시 재현을 해냈는데요. 감동적이네요. 네, 4명의 친구들이 이걸 하려면은 사진 찍히신 분들도 오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건강하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진을 통해서 세월의 흔적도 엿볼 수 있었고요. 또 경복궁의 옛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 작가들의 사진뿐만 아니라요. 그룹 자코의 사진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자코라는 그룹은 오래된 사진 속의 지역이나 그 대상을 같은 구도로 연출을 하고 또 촬영을 해서 과거와 현재를 한 장의 사진 속에 담아낸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 이게 계속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공원 사진관 기념에 의한 기념에 대한 기념을 위해서 기념하는 기념 사진 전시회가 될 것 같은데. 네,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시간 여행을 떠나는 기분일 것 같은데 이 토요일에 기념 촬영 이벤트도 진행된다고요? 네, 전시 기간 동안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요. 전시에 참여한 시민 작가들이요. 서대문 독립공원 전시장에서 작품 설명과 함께 관람객을 위해서 기념사진 촬영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요. 현장에서 바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촬영한 사진은 이메일로 전달이 됩니다. 또 제가 방문한 지난 토요일에는 김정회 사진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기념 촬영들 많이 하시는데요. 가족 단위 나들이 나오신 분들이 좋은 추억 만드시려고 많이들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있었고요. 부부분들도 계셨고, 반응은 처음에 조금 이렇게 쭈뼛쭈뼛 하신데요. 나중에 이렇게 촬영하고 나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작품 사진을 찍기 위해서 요청을 드릴 경우에는 모델이 되시는 분들이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색하고 딱딱하신데 아무래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사진 촬영을 응하시다 보니까 표정들이 아주 밝고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보람된 일을 하시고 계시네요. 그 김정희 사진사께서. 그래서 추억으로 그 기념 촬영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시된 사진들처럼 어떻게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서대문 독립공원을 찾으신다면 그것도 또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실제로 공원사진관 기념회 기념 전시에 참여한 시민들처럼 이런 시민 전시가 세월이 지나도 다시 진행이 된다면 이벤트를 통해서 찍은 사진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각오를 밝힌 시민도 있었고요. 또 지방에서 왔다는 관람객은 사진으로 전시된 서울 곳곳을 다시 다 돌아보지 않아도 과거와 현재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사진을 감상하신 시민들 의견 들어보시죠. 제가 젊었을 때 경복궁이나 창경 갔던 길 잊어먹었거든요. 이 사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그때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사진 찍고 막 이랬던 생각이 막 같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되게 신선했어요. 기분도 너무 좋고. 그 당시를 저렇게 남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글쎄요, 나중에 제가 핸드폰에 찍은 사진들도 기록물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저렇게 찍은 사진을 비교를 해서 전시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저런 장소들이 기억 속에뿐 아니고 현실에도 남아있으면 좋겠네요. 뜻하지 않게 정말로 우연히 왔다가 뜻밖의 선물을 받아서 참 기분 좋아요. 네. 요즘에는 사진들 참 많이 찍으시잖아요. 셀카도 많이 찍으시고. 근데 인화는 좀 잘 안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전시회도 디지털로 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공원 사진관 기념에 대한 기념을 위해서 하는 기념에서는 디지털 사진전이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지나면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제 세월이 많이 지나면 아나운서가 아니고선 도저히 행사 이름을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정수 씨의 그 개그 본능이 오늘 아침에 정말 저 개그맨 이정수입니다. 네. 내가 누구게? 나 이정수야. 자, 공원사진관 기념회 앞으로도 준비된 이벤트가 있다고요? 네, 12월 6일 토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8일간이요. 시간의 차원을 밝히다라는 시민 참여 이벤트가 진행되는데요. 공원사진관에는 2개의 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 벽에는 과거 사진이 또 다른 쪽 벽에는 현재 사진이 전시가 돼 있어서 그 중간 길을 걸으면 양쪽으로 빛이 움직이면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전시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좋네요. 네, 공원사진관 기념회 기념 사진전 앞으로 계획과 바람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요. 사진축제사무국 송현정 팀장입니다. 계획은 이게 단발적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공원사진관이라는 이런 테마를 가지고 매해 서울사진축제와 연계를 해서 서울 시내에 있는 곳곳의 공원 사진들, 공간들에서 다시 한번 서울의 모습을 기억을 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진을 통해서 문화 공간을 만들어가는 자발적인 참여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들 찾아와서 봐주시고 사진 작품을 보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옛 앨범들을 한 번씩 다시 추억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전시 관람에 대한 자세한 사항 좀 알려주시죠. 네, 공원사진관 기념회 기념 전시는 12월 13일 토요일까지 서대문 독립공원 야외 전시장에서 진행이 되고요. 독립문역 5번 출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얼굴이 예쁜 이혜미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에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정호승 시인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죠. 얼굴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 가운데서 아름다움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꽃밭을 생각해보세요. 꽃밭을 수많은 여러 종류의 꽃들이 함께 피어 있으면서 그 꽃밭은 아름다운 겁니다. 똑같은 꽃들이 피어 있으면요 처음에 보면 아름답지만 질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라. 다른 사람의 생각의 가치를 존중해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좋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하는 해피체크 캠페인. 오늘은 가스안전 지킴이 김병만 씨에게 부탄캔 폭발사고 예방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일어나는 부탄캔 폭발사고의 원인을 보면 사용자 취급 부주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스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부탄캔을 가열하거나 화기 가까이에 두었다가 폭발하는 사고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부탄캔의 올바른 사용을 습관화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과대불판을 사용하거나 석쇠에 호일을 감아 사용하는 것은 폭발 사고로 직결되므로 꼭 주의하셔야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요. 네. 그 추운 겨울이 그 누구보다도 힘들 취약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요. 잠시 후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상담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광명세운병원 내과 전문의 김성우 원장님과 함께 위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위염 또는 방송 중에 궁금한 건강 정보가 있으시면요.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 수도권 이모종. 이번 주에는 인천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인천시 대변인실 김성훈 방송팀장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개그맨 이정수입니다. 네. 예, 저는 임상실 연구가 김선우입니다. 오늘 처음 뵙는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운데 인천시에서 그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라면서요? 아, 네. 우리 시는 올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동절기 부곡지 사각지대로 있는 사회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네, 발굴 대상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와 군구를 비롯해서 통이장이나 학교 복지사 등 민간과 협력해서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고요. 네. 이 기간 동안 발굴된 대상자에게는 긴급 복지 지원과 같은 공적
지원과 함께 그 민간 자원 등 필요한 표면 그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서 그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 안정에 힘쓸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도 아주 큰 폭으로 증가가 됐죠? 네. 2015년도에 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그 사회 취약계층 예산을 올해보다 그 43억 원 그 대폭 증액된 91억 원으로 우리에 제출한 상태가 있습니다. 91억 원. 네네. 제가 사실 지금 인천 주민이거든요. 그러세요? 예, 인천 행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인천시에 있는 노숙인이라든지 쪽방 주민들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한 13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 거리 노숙인은 그 부평역과 그 동인천역, 그 주안역 주변 그리고 터미널 인근 등에 이제 그 많이 노숙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쪽방 주민은 그 중구와 동구, 그 계양구 등 구도심 지역에 그 6개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247가구에 398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도 날씨가 정말 추워졌는데 좀 염려가 됩니다. 그 노숙인과 그 쪽방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돼 있죠? 네. 그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는 그 시와 그 군구 담당자, 그리고 전문 상담원과 그 유관계 관계자로 구성된 그 현장 대응반을 그 운영해서 그 상담 활동을 강화를 합니다. 예, 그리고 동절기 그 응급 잠자리를 마련할 계획이고요. 응급 잠자리. 예, 응급 잠자리는 그 은혜의 집과 그 내일 여는 집이 있습니다. 예, 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위험 지역의 노숙인이 그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근로 능력이 있는 그 노숙인에 대해서는 그 임시 주거 지원을 합니다. 3개월 이내 그 월세비 등을 지원하게 되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사회복귀를 도울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쪽박 주민 등 그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긴급 지원 연료비를 3개월간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예, 그래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원 연계를 또 확대 실시해서 그 쪽방 지역 그 연탄사의 60세대의 그 세대당 500장을 지원하게 되겠고요. 기름이나 그 가스 등을 사용하는 가구 211세대에는 15만 원 상당의 난방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또 난방비를 지원하는군요. 인천시에서 그 비정기업과 향토기업 중 총 113개사에 대해서 인증서를 수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비정기업 100개사와 그 향토기업 13개사에 대해서 그 2014 그 인천 우수기업으로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네. 비정기업 100개사는 그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이 좀 뛰어나고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기업 13개사는 그 인천의 역사와 함께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기업을 영위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그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한 기업이 되겠고요. 우리 시는 그 비정기업을 2014년까지 그 1,000개 이상을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그 2011년도에 이제 510개사가 선정을 했고요. 2012년도에는 그 319개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2013년도에 이제 200개사, 그래서 올해 이제 100개사 등 총 1,129개사를 선정한 바 있고요. 향토기업은 그 인천에서 25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는 그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은 이제 100명 이상이 되고요. 매출은 200억 원 이상이 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일자리 창출 등으로 그 인천의 그 지역사회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 존경과 예우 등 그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12년도에 그 17개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또 17개사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13개사는 총 47개사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인천 전체가 이 비정기업과 향토기업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그러면 그 비정기업과 향토기업에 그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네, 그 비정기업에 대해서는 그 10개 금융권과 그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그 경영 안정 자금을 이제 10억 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자 차액 보증금도 그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 개척 등이나 그 해외 마케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요. 3년간 그 지방세의 세무조사 유예를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개 사업으로 해서 우선 지원할 예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토기업에 대해서는 그
경영 안정자금을 20억 원 범위 내에서 융자하고 마찬가지로 이자 차액 보전금도 지원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제가 인천에 산다는 게 뿌듯해지네요. 네, 그 인천에 발전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팀장, 혹시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놀만큼 놀아본 남자거든요. 아, 그랬어요? 인천시에서 놀만큼 놀아본 것에 대해서 자문 같은 거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천을 위해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대변인실 김성훈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사용 설명서. 요즘 들어 날씨가 급격히 추워진 것을 느끼신 분 많으시죠? 이렇게 음력 10월 20일 무렵에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는 것을 나타내는 재밌는 우리말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손돌이 추위인데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돌이 추위는 음력 10월 20일 무렵에 심한 추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고려시대의 임금이 탄 배에 사공이었던 손돌이가 10월 20일 무렵에 풍파를 피하여 가자고 하다가 의심을 받고 억울하게 죽은 뒤 이 무렵이면 그 원한으로 바람이 불고 날이 추워진다고 하는 데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바람이 매섭고 추우니 손돌이 추위인가? 지난번 손돌이 추위도 혹독하더니만 올해도 매섭네 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이아름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여러분의 건강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건강상담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이죠. 광명세운병원 내과 전문의 김성훈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기하네요.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도 인천의 그 방송팀장님이 김성훈이었는데. 네네, 방송사고 아니에요. 저도 김성훈입니다. 아, 진짜 오타가 아니죠? 오늘 김성훈의 날. 네, 김성훈의 날로. 네, 청취자분들 중에 김성훈 씨들 문자 보내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네. 네. 저는 이제 병원 이름만 뵙고서요. 광명세운병원이라 그래서 비뇨기과인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왜? 아이고. 왜 그렇게 연상이 됐을까?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질환은 위염이라고요? 네, 위염입니다. 네. 그 위염의 정의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 위염이라는 것은 그 위점막에 급성 또는 만성적인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일상적으로 내시경을 해가지고 염증이 있고 소화불량, 복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저희 의사들이 보통 위염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우리 주변에 위염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네. 귀 기울여 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건강상담실 오늘은 광명세운병원 내과 전문의 김성훈 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볼 텐데요. 위염 그리고 그 밖에 건강에 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 중에 김성훈 씨 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은 김성훈의 날이니까요. 네. 그 위험 환자가 연평균 4.9%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위험 발생의 원인이 밝혀졌나요? 네네. 그 흔하게는 이제 과식하거나 급하게 드시는 경우 그리고 매운 음식. 음식. 헬리코박터균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이거에 처음 감염되었을 때. 그다음에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진균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뭐 요새는 스트레스. 그다음에 술 이런 것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항상 문제네요. 네. 그렇다면 그 위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그 단순히 소화가 잘 안 된다. 뭐 이 정도는 아니죠. 네네. 급성 위염의 경우에는 이제 복통, 소화불량, 트림, 그다음에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하게 되고요. 만성 위염, 오래된 경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만약에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동반되면 이제 약물 치료도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만성 위염 증상이 거의 없어서
그럼 병원 키우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확실히 만성이 위험한 것 같아요. 만성.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만성 위염 진단을 받으시더라도 증상이 없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짜요? 일단 증상이 없으면. 그래서 평소 식습관이나 드시고 계신 약물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다 만성 위염이 있는 겁니다. 내시경으로 만성 위염이 진단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소화불량, 속쓰림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약물 치료를 하시게 되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여부가 이제 중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성은 진짜 위험해요. 부부관계도 만성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이 만성이 정말. 부부상담 심리 전문가 김성희 원장과. 네, 개그맨 이정수 씨. 네, 내가 누구겠다 이정수 씨. 예, 저희가 또 궁금한 게 그 위험이 그 암으로 진행되기도 하나요?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만성 위염은 그 위축성 위염, 그러니까 오래되면 위 점막이 얇아집니다. 네. 그러면 위축성 위염이 오래 지속되고 심해질 경우에 장상피화생, 이름이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장상피처럼, 즉 장의 세포로 그 위점막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위세포가 장의 세포로 바뀌는 거죠. 위험이 오래되면 그렇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 위암 발생 비율이 11배 높다고 이렇게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아지네요. 네, 그래서 위축성 위염일 경우에는 조심하셔야죠. 위축성 위염. 네. 그러면 이렇게 위염 진단 받으신 분들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관절염이 있어서 진통소염제를 오래 드셨어요. 그러면 요 약을 끊어보거나 줄이는 것이 치료가 되겠죠. 그리고 요즘 같은 연말에 잦은 회식으로 과음이 원인이시라면 술을 끊거나 줄이시는 게 치료가 됩니다. 이런 그 임상적인 경험에 미뤄볼 때 이런 원인을 제거하고 약 2주 정도 치료하시면 증상은 대부분 호전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저희가 수도권 투데이 오늘 금요일 김성훈의 날이다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김성훈 씨한테 문자 왔습니다. 벌써요? 네, 8747님. 저도 김성훈입니다. 전국의 동명이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김성훈 씨 꽤 될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같은 반에 이미 2명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김성훈, 큰 김성훈. 네. 여기 조금 삐딱하신 분도 있네요. 8139님. 네, 저는 김성훈은 아닌데요. 김씨는 맞아요. 저도 김씨입니다. 수도권 투데이 재밌게 듣고 있어요. 3일이 후딱 지나가면 파이팅입니다. 3일. 저희가 3일 시한부로 지금 DJ 하고 있어요. 저도 아쉬워요. 유석형 국장님 있을 때는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웠는데 두 분하고 함께 이거 너무 지금 국장님 듣고 계셔요. 그래요? 국장님 듣고 계셔요. 없는 걸로. 이게 생방이 아니라 편집이 안 되죠. 네, 안타깝습니다. 사실 적절한 치료보다 중요한 게 예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위험에 걸리지 않기 위해 어떤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좋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네, 생활 습관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 술을 자주 드셔서 위험이 생겼으면 술을 줄이시는 게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수면이나 식사가 불규칙하다면 또 이걸 교정을 하셔야 되고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이제 원인이 된다면 이걸 줄이셔야 되는데 요새같이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겪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지만 약물 치료를 하시더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문자가 또 와 있습니다. 6140님이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는데 위가 너무 아파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분들 많이 뵀어요. 이거는 김선희 소장님께서 더 전문가실 텐데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특히나 요새 20, 30대 젊은 분들이 그 취업 준비하시면서 그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다 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위산이 과다가 됩니다. 과다 분비가 돼서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위산이 분비돼서 위점막에 상처가 나고 그것 때문에 복통이 와서 이렇게 증상 호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몸의 반란. 스트레스라는 몸의 반란. 참 신경성 위협이라고 하죠. 이게 스트레스를 좀 줄이려면 좀 놓고 살아야 돼요. 웬만한 건 좀 포기하고 막 이렇게 저는 그렇게 살거든요. 사회가 놓고 살게 안 이정수 씨 놓고 사신 뭐합니까? 이제 연말에 또 술을. 전 술 안 먹잖아요. 술 안 드시나요? 술 안 먹습니다. 네, 여러분 이정수 씨 술 안 드신다고 합니다. 개그맨 이정수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나 이정수야. 위험이 걱정된다면 이것만 하지 말라 하는 팁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방송에서 많이 나오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술, 그다음 자극적인 음식 이런 걸 자제하는 것이 팁인데 뭐 탄산음료 많이 드시죠. 콜라나 뭐 사이다 그렇죠. 이런 것도 위산을 많이 분비시키고요. 떡볶이도 그런가요? 그렇죠.
매운 음식, 커피, 카페인이 또 위산을 많이 분비합니다. 그래서 위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이런 음식들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외식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술, 담배 한다고 쳐요. 그러면 술, 담배를 하면서 불닭을 먹고 있으면 서비스로 탄산음료가 나오는데 나갈 때 후식으로 커피를 먹어요. 그러면 뭐 바로 위험이죠. 그러니까 위를 혹사하는, 예. 우리나라 이 시스템 자체가 위험에 걸리게 돼 있네요. 우리나라 시스템. 시스템 구조까지 가다 보면,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위 관련 질환이 좀 더 많은. 근데 스트레스가 또 많잖아요. 과도한 업무 때문에. 건강 상담실 오늘은 위험에 대해서 광명세운병원 내과 전문의 김성훈 원장님과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비밀과 아닙니다. 건강과 관련한 의견,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사용되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첫 번째 문자 1198님. 소화도 잘 안 되고 속도 쓰려서 병원에 가보니 위험이라고 하네요. 정확히 알려면 위 내시경을 해보자고 하는데 아직 20대 중반이고 겁이 나서 꺼려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소화제를 먹는 편이고요. 워낙 학교를 다닐 때부터 위가 좋지 않아서 매실 엑기스를 챙겨 먹고 항헬리코박터균이 들어있는 요구르트도 많이 먹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20대 중반 분이네요. 이렇게 사연을 들었을 때 그 위내시경이 지금 떠올랐는데요. 그 20대 중반 위내시경을 좀 해야 할까요? 이렇게 증상이 심하시면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면 증상이 이제 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 국가 검진에서는 이제 40세 이후에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젊으신 분이더라도 이렇게 증상이 심하시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 선배님도 30대 초반에 증상이 있어서 해봤는데 위암에 진단되셔가지고 위 절제술을 시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 보셔야 하기 때문에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 이 증상이 심한 건지 좀 경한 건지를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심하다라는 진단도 정확하게 받게 되면 그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시경을 하셔야 됩니다. 내시경이 있잖아요. 이게 좀 비주얼이 좀 공포스럽잖아요. 이게 카메라 들어오니까. 그렇죠. 혹시 다른 방법은 없나요? 위조영술이라고 있습니다. 위조영술. 그래서 마셔가지고 코팅을 이제 마셔가지고 위 점막을 코팅합니다. 그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위 점막이 파인 부분이 있는지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간접적으로 확인을 하니까 정확하게 검사가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좀 무서운 분들은 합니다. 네, 지금 위조영술 관련해서 문자가 도착했는데요. 0299번님, 제 후배가 신물이 올라온다고 며칠 전 건강검진 받을 때 위조영술을 받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혹시 역류성 식도염 아닌지 의심되네요. 라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위조영술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면 신물 올라오고 속이 타들어가는 증상이 있다면 위식도 역류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을 통해서도 정상의 경우가 많아요. 위식도 역류의 경우에는 그럴 때는 약을 한 달에서 2달 정도 충분히 드셔보는 게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11986께서 아까 그 소화제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 편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소화제 괜찮나요? 그 소화제라는 게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위장관 운동을 활성화시켜서 음식물이 잘 내려가도록 하는 거. 소화액 분비가 원활하지 않을 때 소화 효소를 같이 분비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거는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단기간에만 사용하면 효과가 있지 장기적으로 쓸 게 아닙니다. 장기적인 문제는 스트레스, 그다음에 불규칙적인 식습관 이런 것들을 교정하셔야지만 장기적으로 편안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활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는 약물 치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얘기, 심각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서도 오늘 김성훈의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 이름이 김성운이랍니다. 이런 많아요. 6777번님, 8747번님, 4085번님, 9276님, 3515님. 이렇게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또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다 많이 방송 중에 상담을 못 해드리면 아쉽습니다. 개별 상담을 병원에서 해드리는 거죠. 그럼 좋죠. 전화로 개별 상담을. 전화로.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명세운병원 내과 전문의 김성훈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왜 이렇게 뻑뻑하지? 토탈 쿼츠 엔진 오일이 필요해. 역시 토탈 쿼츠. 뛰어난 엔진 보호로 차의 수명과 성능을 최대로. 토탈 쿼츠. 엔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웁니다. 윤활유의 올바른 선택. 토탈. SOL 토탈 윤활유 주식회사. 25년간 지배만 집중해 전국 7만 7천여 세대를 공급해온 호반건설. 12월 시흥 목감과 광명 역세권 지구에 찾아옵니다. 편리한 교통과 상업시설을 모두 누리는 시흥 목감. 특별한 가치의 광명 역세권 지구. 첫 민간 분양 브랜드 아파트. 우선 세계 신도시와 수원 호메실 지구까지. 역시 호반건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아쉽게도 저희도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청취자 여러분들 지난 3일 동안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3일 동안 정말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DJ에 대한 꿈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시군요. 물론 3일 천하긴 했지만 좋았어요. 네. 자, 저희는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코너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그동안 감사드렸고요. 저는 김선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신동현,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이정수였습니다. 예, 저는 김선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